시험 문제에서 글의 요지를 찾으라고 하면 요지의 뜻을 몰라 시험 문제의 답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꼭 나와요. 그렇다고 초등 고학년 책은 자존심 상한다면서 읽기 싫다고 하고요. 이제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했는데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님들 깜짝 놀라시잖아요. 네, 국어 시간은 어때요? 솔직히 한 10%에서 20% 정도 아이들은 교과서 읽기조차도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교과서를 온전히 이해하는 아이들은 10% 정도쯤 될까요?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업 시간이 지루해서 화장실로 탈출하는 아이들이 밤마다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국어 시간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시간에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개인 편차가 더 심할 텐데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교과서를 아예 못 읽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의 설명이 아예 필요 없는 학생들까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활동이나 게임을 준비해서 가면 이 게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국어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문제의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요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지는 그 글의 핵심 내용을 의미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글의 요지를 찾으라고 하면 요지의 뜻을 몰라 시험 문제의 답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꼭 나와요. 그뿐 아니라 부합하는 단어라는 말을 문제로 냈는데 부합의 뜻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수업 시간뿐 아니라 시험 기간에도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많이 질문하는 편입니다. 네, 영어의 경우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직역을 했는데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와 우리말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과서 중에 She turns off the phone and leaves it on the table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녀는 끈다 핸드폰을 그리고 떠난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석은 하나하나 다 했는데 이제 문장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심각한 게 아이들의 문해력이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욱이 긴 글 자체를 읽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중학교 교과서에는 대체로 단편 소설 지문이 전문이 나오거든요. 그 단편 소설을 아이들에게 읽히는데 한 편을 제대로 집중해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읽히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면 집중하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책을 읽을 때도 제 수준의 권장 도서를 제공했음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은 독서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장난을 치면서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초등 고학년 책은 자존심 상한다면서 읽기 싫다고 하고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국어 문해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첫째는 뭐라 해도 독서라고 생각해요. 중학생은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보면 분명 독서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하지만 SNS 할 시간은 있잖아요. 독서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최소 한 달에 2권 정도는 짬짬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한자를 익혀야 해요. 아까 제가 아이들이 제게 질문하는 단어들을 들으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다 한자어거든요. 한자를 알면 자연스럽게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독서를 많이 하면 그것도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게 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해요. 아이들이 뜻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짐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글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잘못된 이해 부분을 교정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글을 많이 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린 짐작을 교정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 한 번 익힐 때 제대로 익히게 해야 해요. 저는 유의어, 반의어까지 아이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까지 힘들다면 뜻이라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중학생은 종이로 된 국어사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국어사전을 검색해도 충분합니다. 넷째는 꾸준히 쓰는 거예요. 듣기와 읽기는 수용 과정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과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것을 사용해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사용해 보는 거죠. 아주 긴 글이 아니라도 짤막짤막하게라도 아이들이 쓰는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단어를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마지막으로는요, 맞춤법과 문법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맞춤법에 맞춰서 말을 해요. 맞춤법에 어긋나면 어색하게 느끼거든요. 중학교 교과서에 매 학기마다 문법 단원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배울 때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고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영어의 경우는 국어랑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노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국어와 다르게 영어는 일단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유명인들 많잖아요. 거기 영상만 보지 말고 댓글을 보면은 외국인들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 댓글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봐도 되고요. 이제 영어 자막이 있거나 그런 컨텐츠를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기사 이런 것들도 꾸준히 보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영어 텍스트를 꾸준히 읽어줘야 돼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제집에 나오는 그런 영어 기사, 영어 독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좋은데 저는 학생 때 독해 문제집을 풀지 않더라도 독해 지문을 많이 읽었거든요. 예상보다 독해 지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읽는 것만으로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어예요. 단어는 문해력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영어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좋지만 단어 교재로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계속 외워지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또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 리스트로 작성을 하는데 반의어나 유의어나 뭐 품사 이런 정보까지는 익힐 필요가 없고 일단 가장 중요 의미를 정리를 해 놓고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최대한 많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중학교 3학년부터는 예문과 함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문을 통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등학교까지 외우면 더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영어가 생각보다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기본적으로 국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더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면 중학교 생활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국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어도 교과서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계속 독서를 시켜야겠어요. 안 읽으려고 하는데 진짜 독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